보시는 학생들이 나는 많이 풀어봤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덜 풀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SAT 라이팅과 매스 섹션에 대해서 뽀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옛날 옛적에 SAT 뽀개기 1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 찍었냐면 리딩과 에세이 섹션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은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라이팅과 매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얘가 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유명한가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셨는데요. 다현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예비 21학번 다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21학번이 입학하는 날이 오네요.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명한가에 뉴페이스가 사실 조금 부족했는데 이제 다현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다현쌤과 함께 SAT 라이팅과 수학에 대해서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쟤들이 뭔데 나한테 SAT를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현쌤 SAT 몇 점 받으셨나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1550점 받았고요. 재현쌤도 점수 잘 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혹시 몇 점 받으셨는지? 저는 1550에 갑자기 작아진 느낌인데 저는 1550은 아니고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3, 4개 정도 항상 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스 섹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사실 다 맞았죠. 네. 저 뭐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점이요? 전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두 개 틀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가장 잘 나온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팅 하나 틀렸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다현쌤과 다르게 이과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수학을 잘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한국 수학을 제가 유학생이지만 한국 수학을 꾸준히 푸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SAT 수학은 크게 뭐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스는 뭐 저 같은 친구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한국 출신의 이과생들은 뭐 어려워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영어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매스 말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많이 어려운데 이게 또 라이팅 섹션이 단기간에 올리기 쉬운 섹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팅 또한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쪽에서 하고요. 네. 그럼 먼저 SAT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에린이? SAT 어린이? 네, 그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라이팅하고 매스 섹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35분 동안 4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문법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지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법에는 pronoun, verb tense, parallel structure, subject verb agreement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comma, apostrophe, 그게 어디 찍혀 있고 뭐 semicolon, dash 이런 게 뭐 필요한지 그런 총체적으로 파악할 punctuation에 대한 숙지 또한 필요합니다. 팁이라고 말하기는 좀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떤 유형인지 딱 파악하시고 푸시면 오답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문제의 다수가 문법에 관련됐다고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만큼 SAT에서 자주 출제되는 punctuation 같은 거를 리스트로 쫙 정리를 하셔서 각각 개념을 암기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처음 SAT 하면 라이팅을 감으로 많이 풀잖아요. 그렇게 하면 점수 변동이 진짜 심하실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확신을 갖고 풀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라이팅을 처음 푸는 학생들이나 저 또한 그랬고 보면은 점수 변동이 정말 심해요. 어느 날은 뭐 삘이 좋아서 쌤 저 삘이 좋아서 잘 맞은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어느 날은 또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안정화되게 보인 게, 제가 SAT 문법을 노트에 쫙 정리를 해놓고 그걸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SAT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머의 스펙트럼이 사실 넓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되게 지엽적인 부분에 자주 나오고 유형이 맨날 똑같아요. 나오는 문법이 또 나오고 지문만 바뀌었을 뿐이지 물어보는 건 항상 똑같고, 그래서 사실 얘는 라이팅을 많이 풀어보고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머가 뭔지 해서 정리를 따로 노트에 해서 그 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정리했을 때 노트가 한 이런 얇은 공책이 한 반권
정도? 밖에 안 쓰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정리해보면 사실 별로 안 되는 양이니까 그 정도 문법은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 들어가기 직전까지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은 아마도 거의 다 암기왕이실 테. 그 정도면 뭐 그쵸? 껌이시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에서 배운 문법들을 글 쓸 때 활용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제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 라이팅 할 때 뭐 modifier이나 comma 뭐 사용하는 법을 처음 배웠었는데 얘네를 학교 에세이에 쓸 때 적용하니까 진짜 더 오래 기억에 남고 확실히 문제 풀 때 그 유형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에서 문법만큼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 뭐 main idea, tone, vocabulary, adding, deleting sentence 꼭 이렇게 지문을 읽고 이해를 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non-fiction 글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뭐 신문기사나 사설 같은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어떻게 주장을 쌓아 올렸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많이 읽으면 리딩 섹션 풀 때도 도움이 되니까 맞죠. 일석이조 효과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문법 문제보다 방금 쌤이 말씀하신 지문 내용 파악하고 또 메인 아이디어 찾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 있잖아요. 버켓 맞아. 물어보는 문제. 맞아요. 라이팅에서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네 문제는 꼭 틀렸는데 항상 그 문제는 꼭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포기하고 그냥 다른 그래머만 맞추자라는 마인드로 했는데 그건 목표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리딩 스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은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을 많이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버캡을 열심히 외운다든가 이러한 공부법으로 리딩 섹션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훈쌤 수학 만점 받으셨다 하셨는데 수학 섹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수학 섹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SAT의 1, 2, 3, 4번 섹션 중에 3, 4번이 이제 수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점수 비중으로 보면 800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1600점 만점에. 그러면 굉장히 절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수학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영어 시험인데 SAT는 왜 모타로 수학을 이렇게 많이 보냐. 수학보다는 영어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 수학 섹션도 영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학을 많이 아느냐보다는 내가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읽고 정확한 정보를 캐치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진짜 수학을 풀면서 이게 수학을 푸는 건지 영어를 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지문 문제 길이가 막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배훈쌤께서 수학 시험을 일종의 영어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아까 다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황해요. 네. 지문들이. 근데 사실은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식 하나만 세우면은 뭐 세 줄 딱딱딱 쓰면은 거의 풀리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에서 잘못된 정보를 캐치하거나 아니면 몇몇 이제 수학이 좀 딸리는 학생들은 이제 시작을 할 때 머릿속에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설계를 안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숫자가 보이니까 일단 계산해보자 뭐라도 나오겠지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은 이제 시간도 잃고 점수도 잃고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숫자 무조건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increase, decrease 뭐 이런 단어들 수학에서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먼저 밑줄을 치면서 읽은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아니 그건 뭐 쌤이 수학을 애초에 잘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재수없어. 네, 수학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수학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라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풀수록 이런 게 더 많이 봐왔으니까 잘 한 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SAT 수학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학생들이 아 나는 많이 풀어봤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덜 풀어본 거예요. 더 풀어보시고 더 연습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싹싹. 진짜 맞아요. 아무래도 수학은 문제풀이가 진짜 답인 것 같아요. SAT 고득점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제 생각엔 아무래도 수학 800점 확보하는 게 그나마 제일 쉽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수학에서 가끔 헷갈리는 문제 진짜 솔직히 한두 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찾으려고 저희가 문제를 계속 푸는 거거든요. 맞아요. 수학이 진짜
어렵지 않는 이상 뭐 3분의 2는 쉽게 풀 텐데 방심하지 않고 실수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이런 두 개가 진짜 당연하지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너무 쉬워서 그냥 실수하는 경우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캐치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 긴 지문 이해하려고 3번, 4번 읽고 시간 그냥 다 쓰고 삽질했네요. 저는 약간의 꿀팁은 첫 번째 문장 걸러요. 뭐 대부분 그냥 다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그냥 첫 번째는 뭔가 TMI 이제 문제 나왔네.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범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네, 수학 시험이니까.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알gebra 2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프리칼큘러스 내용도 잘 안 나오고 알gebra 2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수학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고1 수학 정도에서 대부분 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고1 수학도 정말 기초적인 개념 부분, 뭐 2차 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statistics 많이들 어려워하죠. stat. 그 다음에 또 geometry geometry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스태티스틱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문 자체도 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말들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얘를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스탯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스탯은 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국제 고등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끝나면 SAT 수학 풀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라면 수학 과정을 한국어로 배우셨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데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재훈쌤이 앞에서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수학이 진짜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질문 길이나 표현 방식이 우리가 흔히 치는 학교 시험이랑 유형이 좀 다르니까 그런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밑줄 치고 필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다 하시고 암산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 풀이 과정 하나하나 쓰면서 나중에 점검하실 때 이렇게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학 시험은 한 문제 두 문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수학 시험일수록 꼼꼼히 그리고 또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집중력 잃지 말고 끝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러면 SAT 라이팅 섹션과 매스 섹션에 대해서 한번 뽀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다현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쌤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긴장 1도 안 되고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SAT 매스하고 라이팅이 1200점이긴 하나 그래도 제일 올리기 쉽고 그 다음에 제일 확보해놓고 하기 쉽거든요. 리딩은 정말 올리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맞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라이팅하고 매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중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고 또 리딩도 좋은 결과 얻으셔서 총 점수가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더 유용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혹시 저희 소식을 더 빠르게 접하시고 싶다면 아래 구독 버튼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정보가 정말 마음에 드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